반갑습니다. YC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엔비디아가 급등한 이유와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추가적인 상승 이유로 저는 이것을 꼽습니다. 끝으로 추석 전후로 잘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까지도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그런 유익한 내용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금일 새벽에 107달러에서 116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8%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도 8% 가까이의 급등을 했었고요. 그런데 YC 같은 경우는 소부장으로서 그 변동폭이 항상 컸었죠. 하이닉스가 8% 올라간다면 YC나 DI나 테크인 같은 경우는 그보다 2배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죠. 또 빠질 때는 그만큼이나 또 크게 빠지고요. 그런 점에서 엔비디아가 8%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에서는 YC나 DI 테크인 중에 하나는 크게 급등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확률로 YC가 급등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엔비디아의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촬영을 했으니까 그 영상은 오늘 올린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독하셔가지고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영상을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영상을 촬영했으니까요.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얼마 정도 매출이 발생할까를 살펴보면은 사우디가 지난해에 53조 정도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4조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매출액은 대충 잡아 16조가 예상되죠. 그리고 이 투자 규모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2년 정도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2년 정도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우디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호재성 이슈로 작동해서 엔비디아의 급등을 일으켰죠. 이것 외에도 다른 이슈가 많으니까요. 오늘만 4가지 정도의 엔비디아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호재성 이슈 어떤 것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제가 영상을 촬영한 것이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YC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실적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플러스 흑자로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YC랑 DI, 테크인 계속해서 비교해드리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세 기업이 매출액이 가장 비슷하고요. 그리고 모두 다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죠. 그 중에서도 YC는 항상 흑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2분기에 순이익이 89억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DI라든지 테크잉 보시다시피 2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왔죠. 이렇게 DI랑 테크잉은 아직도 23년도에 실적이 좋지 않았던 그 업황 불황의 영향을 계속해서 2분기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YC는 당기순이익이 흑자 상태를 유지해주면서 2분기부터 실적이 상승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죠. 이렇듯 매출액이 2,500억대로 나오는 이 3개의 업체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업체이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급 단가 면에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라서 가능하겠죠.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14% 정도 나오죠. 그런데 DI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 2% 나왔습니다. 테크잉을 한번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YC랑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영업이익률은 3기업 중에 1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YC보다 매출액이 적을 것이고 영업 외적인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적자 상태로 볼 수가 있겠죠. 매출액을 한번 보면은 YC 같은 경우 650억을 달성했고요. 2분기에. 테크인 같은 경우는 500억을 달성했죠. 이렇게 매출액 부분에서도 160억 정도 적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영업 외에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테크잉은 아직도 적자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DI 영상을 촬영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DI라든지 테크잉 마찬가지인데 당기순이익 면에서 적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업종들이 반등의 모멘텀이 생겼을 때 이때 크게 반등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실적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DI가 오늘 3% 올랐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DI가 많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실적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렇게 AI 기대감으로 다 올랐었는데 그 기대감이 다 빠진 상황에서 다시 올라가려면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실적 모멘텀이 지금 DI와 테크잉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점에서 YC는 20% 이상 급등할 때 테크인과 DI는 10%도 못 올랐죠. 하이닉스가 오른 만큼도 못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 유지 상태인 것이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밖에 답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DI와 테크잉은 3분기 실적을 기대해야 되고요. YC는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석 전후로 잘 지켜봐야 된다 했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뭐냐면은 9월 19일에 FOMC에서 금리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들 이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금리 하락할 경우에 두 가지 이유로 금리를 하락하게 되는데요. 경기 침체로 금리를 인하시켰는가, 선제적인 인하인가에 따라서 증시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달라집니다. 지금 가뜩이나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현금 비중을 늘려라고 하고 있죠. 선제적인 인하는 어떤 경우인가? 코로나가 19년도에 터졌습니다. 그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대폭락을 했다가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량을 늘리면서 이렇게 증시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원인이 선제적인 인하면은 반도체나 성장주에 투자하라고 되어 있고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했다라면은 증시가 빠질 위험이 있어서 현금 중심 투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당분간은 상승할 것 같지만은 금리가 인하되기 전후로 증시의 움직임을 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보시다시피 YC의 주가 현황을 보게 되면은 22일선을 돌파해가지고 지금 장을 마감했는데요.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고 추세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동안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여하튼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이슈로 유익한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